코인 왕자입니다. 자, 올해 23년 12월 30일인데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원래 일요일은 영상이 안 올라가서 오늘 마지막 영상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후가 되면은 이제 24년도 1월이 되어서 만나뵐 것 같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수익 나신 분들이나 손실 나신 분들 모두 특별한 걱정 없이 해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 차트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좀 들어왔다. 자, 어디에 들어왔을까? 12월부터, 이번 달부터 해서 3배 급증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예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 일단은 오늘은 좀 약조정을 받은 상태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애가 비실비실하게 움직여 줄 거예요. 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게 치면은 다시 밀리고 또 올리면 또 밀리고, 요런 구조로 계속해서 한 길게 되면은 1월 중순에서 1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이제 비트가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럼 비트 따라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최근 일주일 내내, 저번 주도 마찬가지,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가요. 코인들이 안 밀립니다. 알트들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밀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시장에서 좀 돈이 들어왔나?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자, 비트코인 언제 돈이 들어왔을까요? 초창기에, 올해 초반부터 해서 3월까지 딱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들어온 돈은 뭐냐면 밀어 올린 돈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했다가 없었던 돈이 갑작스럽게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만들어줬던 그런 자리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짜였습니다. 그죠? 여기에 가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언제? 10월 말에 들어와주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줬죠. 자, 여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23년도를 보면은 23년도 초에 하고, 그 다음에 10월 말부터 해서 한 11월 정도까지는 딱 2차례 들어와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안 들어왔어요. 크게는 딱 2번 들어온 게 다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될까요? 10월 말 이후에 보면은 여기를 올려놔 줬는데, 이 상승폭, 이거는 사실 올라갔으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억지죠, 억지. 그럼 요거를 올려놨다라는 거는 뭐야? 강제 상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서는 비트코인 매수세를 좀 간다든지 진입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구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모였던 그런 공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 어떠한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냐라고 한다면 23년도 초와 같은 거래량이 붙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붙고 있어요. 선물시장, 현물시장, 그 외 타 거래소에 포함된 뭐 파생상품 관련된 애들 해가지고 쭈루룩 보게 되면은 거의 다 거래량이 최근 대비 3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신기한 게 뭐냐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다시 이제 조용했다가, 이때도 보면 비트코인 보면은요, 거래가 3월 중순까지 확 쳤다가 그 후로 죽었거든요, 거래가. 그리고 10월 말에 다시 터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다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월에 뭐가 제일 많았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죠.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거의 10번에 가까운, 제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변동을 겪었던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여기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계속 하는 이런 좀 상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자금성 돈, 현금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이미 들어왔어요. 이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12월 달에 들어왔냐, 이것보다는 원래는 11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정확하게 따지면. 그럼 11월이면은 그럼 결국에는 비트코인 올라갈 때 다 같이 들어온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포착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여긴 좀 오버스럽게 갔다 그랬죠. 근데 그 이외의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흐름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혼란이 올 수 있는 게, 자, 비트는 여기서부터 지금 락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무거워요. 락이 걸린 상태예요. 올라가려고 해야 오름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둔화 상태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옵션 만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내년에 올 뭐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좋진 않다. 대신에 알트코인들 어떻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들하고 좀 엇갈리는 형태가 자꾸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밀린다 그러면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폭까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순 조정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래요. 이게 공간이 이렇게 3등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먼저 이제 1번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요래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를 2번으로 본다면 알트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요 정도에 있습니다. 갭 차이가 많이 나죠. 갭 차이 많이 나는데 2번 쪽으로 어떻게 수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뭐 급락하거나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냐면 그냥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사고 팔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할 바에 그냥 넘겼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조금 반대 의견을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서 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 밀려준다라고 했을 때 동시다발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일시적일 거라는 어떤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이번에 보게 되면 이게 한번 쾅 하고 밀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스트라이크를 보게 되면 이때로 봐야 돼요. 11월 21일처럼 10% 빠졌다가 다음날 바로 급등해버리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 일정 구간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진 좋은 시장에 대한 기운들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잠깐 요동친다고 한들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냥 결국에는 홀딩해서 그냥 넘기는 게 우리한테 좀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따지면은 과거 불장 요런 케이스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 눌리는, 급등했다가 눌리고 눌리는 약간 요런 구조로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저때 올렸다가 흘리면 무조건 당연히 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수익률을 받다가 다시 이제 손실을 좀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는데, 흐름상은 어땠다?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왜 지금 시점에 와서 맞물리기 시작했냐라는 겁니다. 뭐가 맞물렸냐면 옵션 만기와 1월 달에 있을 금리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의 힘없는 조정 상태. 자, 이거는 어차피 기사와 달라요. 왜냐면은 기사가 뜨기 전에 어차피 비트코인은 여기 왔을 때부터 뭐가 증상이 나타났냐면, 저는 여기서부터 본 거고, 뜨기 초반부터 여기 왔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비트코인 못 간다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악재 관련된 기사화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나왔냐, 옵션 만기까지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다 이제 망가지는 거 아니야? 악재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격을 좀 하고 싶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악재가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중순에서 많이 빠지면 1월 말까지 조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거의 한 달 정도 맥시멈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 얘기가 성립은 될 수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일부 코인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 S보이도 출렁거리긴 했습니다. 올려서 그렇지. 자, 수급이 다시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애들 보면 세이도 마찬가지. 그죠? 지금 시장 안 좋다며. 그럼 벌써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게, 이게 과거 대비 우리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 비트가 평균적으로 한 2% 눌리잖아요. 마이너스 1.5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빠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시장이 좋았을 때가 아니고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거나 하락장이 아닐 때 이런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비율이 85%가 넘어가요.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요 정도 빠졌는데 지금 코인들 어때요? 가는 애들은 간다. 그때 당시 보게 되면 비트가 요렇게만 요동치면 다 파란불이었어요. 높게는 90% 이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코인들 갈 애들은 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도 우리 봤지만 계속 이번 주에 얘기하는 게 뭐다? 비트와 알트의 엇갈림. 시장으로 보자라는 거죠. 근데 어디 이쪽에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와졌다는 거예요. 사실상 메인은 12월부터 들어왔고 스타트 해준 거는 11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수급 자체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수급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공간도 있긴 하지만 중장기 포지션에서는 지금도 상승 포지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때 참을 거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세이도 올랐다가 요 정도 출렁받았죠.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요거 견딜 거야?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세이 이때 빠졌을 때 이거 퍼센테이지가 작진 않아요. 첫날 빠졌을 때가 10%, 중간에 빠졌을 때가 8.5%이기 때문에 또 한 번 8%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에서 20%가 좀 넘게 출렁거리긴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긴가민가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돈이 알트코인 시장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급이 몰린 시기를 보게 되면은 언제가 있었냐면 항상 이제 뭔가 시장이 뜨거워지려고 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좋은 반영이 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3배 급증이 됐어요. 평균 평소에 100만원 들어왔으면 300만원 이상의 수급이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몰리기 시작했냐? 하필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에 왔을 때 이게 몰리기 시작했다. 왜 여기 왔을 때 몰리기 시작했을까? 라는 거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얼마든지 인터넷에 뒤지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게 순식간인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단기 조정이 나왔다라고 칠게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단기 조정은 나오고 조금 받겠다라고 부분이 있는데 안 나오고 날아갈 수도 있고 살짝 눌렸다가 바로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지금 시장 라인은 굉장히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를 만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기사된 부분을 좀 따라다니지 말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반영된 부분을 우리가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자,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 것 뿐이고 알트코인들은 이제 들어 올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수급이 몰린 게 당연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오늘도 뭐 비트코인 지금 보합에 있고 이더리움도 똑같이 밀렸어요 어제. 그죠? 자, 그런데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쌩쌩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내 코인은 못 가고 밀려요라고 한다고 한들 지금 보게 되면 자, 스테이터스 볼게요. 많이 빠졌나요?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 일주일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일주일 넘게 하향인데 이게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지죠. 이거 자체를 벌써 이상하게 보자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대로 반영이 안 돼? 스토리지. 스토리지는 최근 시세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죠. 4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300원에서 거의 5배에서 6배 상승 후 조정 구간이죠. 자, 그 다음에 아이오타 급등 후 뭐 크게 밀렸나요? 이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반대로 빠지고 있는 애들도 보게 되면 뭐 많이 밀려요. 이게 엄청나게 잡줍니다. 가벼운 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살짝만 출렁거려도 밑으로 꼬꼬라 내리는 애예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 뭔가 위험하겠다라기보다는 반대로 생각해서 좀 가자. 설령 시장이 출렁거려서 이렇게 중간에
하락하는 구간이 나올지언정 뭐하자? 버티자 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이제 새해에는 다른 전략과 다른 어떤 시장 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12월 30일이고 내일이 이제 12월 마지막이죠. 일요일인데, 그래서 1월 1일이 되었을 때 전반적인 시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를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한 다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좋은 복을 많이 받기보다는 좋은 복을 스스로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24년도 1월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